경매에서 도로 없는 물건이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? 이게 아는 만큼 보이는 정말 흥미로운 분야거든요. 오늘 이 주제를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. 자, 상상 한번 해보세요. 경매에 정말 괜찮은 전원주택이 나왔는데, 와, 시세보다 무려 5천만 원이나 쌉니다. 이거 너무 좋은 조건이라 오히려 뭔가 좀 찜찜하죠? 네, 혹시 여기에 숨겨진 함정이 있는 건 아닐까요? 바로 이겁니다. 이 엄청난 할인의 비밀은요, 집에 들어가는 도로 지분이 내 것이 아니란 데 있어요. 아니, 내 집인데 내 집 가는 길이 내 게 아니라니? 이게 대체 무슨 상황일까요? 첫 번째 이야기, 길 없는 집. 과연 이건 덥석 물어야 할 기회일까요? 아니면 피해야 할 덫일까요? 자, 여기서부터 아주 재미있는 역설이 시작됩니다. 법적으로 보면요, 길을 사용하는 건 괜찮아요. 그런데 소유는 할 수 없는 상태인 거죠. 그러니까 당장 차를 못 대거나 길이 막힐 걱정은 안 해도 되는데 이게 문제의 끝이 전혀 아니라는 겁니다. 이게 가능한 이유가 바로 배타적 사용수익권 포기라는 법리 덕분인데요. 말이 좀 어렵죠? 쉽게 말해서 처음부터 여러 집이 쓰라고 만든 도로는 설령 땅 주인이 따로 있더라도 이건 내 땅이니 다니지 마 이렇게 함부로 막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는 거예요. 그래서 일단 길을 쓰는 것 자체는 문제가 없습니다. 자, 이 표를 보시면 개념이 확실히 잡히실 거예요. 왼쪽에 있는 통행권은 말 그대로 그냥 지나다닐 수 있는 권리예요. 법적으로 보호는 되죠. 하지만 오른쪽의 완전한 소유권은 다릅니다. 이걸 가져야 내 자산으로 인정받아서 대출도 받고 나중에 집을 다시 지을 수도 있는 진짜 힘이 생기는 거죠. 이 둘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. 그럼 도로 지분이 없을 때 낙찰 받자마자 우리가 딱 마주하게 될 현실적인 문제 두 가지를 짚어보겠습니다. 첫째는 당장 돈 문제, 바로 대출 제한이고요. 둘째는 골치 아픈 사람 문제, 소송의 위험입니다. 이 두 가지가 낙찰받는 그 순간부터 현실로 다가올 수 있어요. 첫 번째 문제, 바로 대출입니다. 우리 눈에는 멀쩡한 집으로 보이지만 은행 입장에서는 도로 소유권이 없는 이 집을 사실상 맹지, 그러니까 길이 없는 땅이랑 똑같이 봐요. 당연히 담보 가치를 엄청나게 낮게 평가하겠죠. 이 그래프가 아주 직관적으로 보여주죠. 일반적인 부동산은 담보대출 비율이 높게 나오는데 도로 지분이 없는 부동산은 대출 한도가 확 깎이거나 심하면 아예 대출이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. 이거 잔금 치를 때나 나중에 집 할 때 정말 치명적인 약점이 될 수 있겠죠? 그리고 두 번째 문제는 더 골치 아플 수 있습니다. 바로 소송의 위험. 어느 날 갑자기 도로 소유자가 나타나서 당신, 내 땅을 무단으로 쓰고 있으니 사용료 내세요 하면서 소송을 걸어올 수 있다는 겁니다. 물론 법정까지 가서 사용료를 내라고 판결이 나도 보통은 도로감정가의 1년치 한 1, 2% 정도 그 수준이라 금액 자체는 크지 않을 수 있어요. 근데 진짜 문제는 돈이 아니에요. 소송에 한번 휘말려 보세요. 그 과정에서 드는 시간, 그리고 그 정신적인 스트레스. 이게 정말 사람 잡는 거거든요. 하지만요, 지금까지 말씀드린 대출 문제나 소송 위험보다 훨씬 더 어떻게 보면 가장 치명적인 위험이 하나 더 남아 있습니다. 자, 이 집을 샀는데 나중에 낡아서 허물고 새로 짓고 싶어요. 아니면 옆으로 좀 더 넓게 증축하고 싶을 수도 있잖아요. 그럴 땐 과연 어떻게 될까요? 바로 이 토지 사용 승낙서라는 서류가 발목을 잡습니다. 건축 허가를 받으려면 이 진입로의 주인이 이 땅 쓰는 거 허락합니다 하고 도장을 찍어줘야 하거든요. 이게 없으면요, 모든 계획이 그냥 그 자리에서 멈춰버립니다. 바로 이 순간 도로 소유자는 갑이 됩니다. 도장값으로 정말 말도 안 되는 큰 돈을 요구할 수도 있고요. 그냥 싫다고 버티면 재건축 계획은 기약 없이 미뤄지는 거죠. 결국 내 집의 미래 가치가 도로 주인의 손에 완전히 인질로 잡히는 꼴이 되는 겁니다. 이게 진짜 가장 무서운 리스크예요. 자, 그럼 이런 위험한 물건은 그냥 쳐다도 보지 말아야 할까요? 아니요. 현명한 투자자는 다릅니다. 이 위험을 관리할 방법을 찾아내죠.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. 위험을 무서워서 피하는 게 아니라요, 그 위험의 가격을 매기는 겁니다. 그리고 그 가격만큼 싸게 사면 되는 거죠. 자, 이 3단계 전략을 꼭 기억하세요. 첫째, 기다리는 겁니다. 이런 경우 보통 나중에 도로 지분만 따로 경매에 나올 확률이 아주 높거든요. 둘째, 그때 그 도로 지분을 사려면
돈이 얼마나 들지, 그 미래 비용을 미리 계산해 두는 거예요. 그리고 마지막 셋째, 내가 원래 쓰려고 했던 최고 입찰가에서 그 예상 비용을 빼고 입찰하는 겁니다. 그럼 미래 비용을 얼마로 잡아야 할까요? 경험상 도로 지분만 따로 경매에 나오면 이게 인기가 없어서 여러 번 유찰되거든요. 그래서 감정가의 한 30% 정도 수준에서 낙찰받는 걸 현실적인 목표로 잡을 수 있습니다. 그래서 결론은 이겁니다. 이 모든 리스크와 미래의 도로를 사야 할 비용까지 다 감안했을 때 여러분의 최종 입찰가는 아무 문제 없는 정상 매물보다 최소 2천만 원에서 많게는 5천만 원 이상 낮아야만 이득이라는 계산이 나오는 거죠. 오늘 내용의 핵심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. 첫째, 길을 다닐 수는 있지만 소유권은 전혀 다른 문제다. 둘째, 대출, 소송, 그리고 특히 재건축에 큰 리스크가 있다. 셋째, 그래서 이 모든 미래 비용을 미리 계산해서 입찰가에서 빼는 것, 이게 바로 핵심 전략이다. 시세보다 5천만 원 싼 집, 하지만 나중에 도로를 사기 위해 2천만 원이 더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. 자, 이제 이 리스크의 가격을 매기는 법을 알게 되셨는데 여러분이라면 이 집에 얼마를 쓰시겠습니까? 한번 생각해 보시죠.